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보자의 안전벨트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최근 N일의 종가의 평균을 잇는 선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 이동평균선은 10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고 장기 체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죠. 주식에서는 200일 선에 맞서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12개월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게 되는데, 사실 주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거시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가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전문가마다도 의견이 갈릴 뿐만 아니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바로 바로미터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200일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한 달에 우리가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빼고 나면 20거래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20거래일 곱하기 10개월 하면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선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 이동평균선이기도 하며 12개월 동안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이기도 한데, 그만큼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주가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는 결국 그 기업의 현재 사이클과 또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현재 업황이 좋냐 좋지 않냐를 판단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현재 위치와 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고 선이 우상향이면 건강한 추세를 의미하고, 가격이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고 우하향으로 이동평균선이 기울기가 완만하다면 방어적으로 봐야 되며, 200일 이동평균선이 평평하다면 횡보의 가능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는 코스피 지수에서 제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먼저 좀 굵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제가 굵게 표현을 했는데 코스피 주가 차트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아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지수의 하락 기울기가 좀 길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락 추세가 길게 가다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추세가 전환되면서 상승 추세 또는 횡보 추세로 가기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건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해서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주가의 상승 힘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듯이, 결국 지수 차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종목의 차트에서도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용을 할 때는 첫 번째, 진입과 탈출에 대한 규칙을 종가 기준으로, 장중 가격이 아니라 장중에 올랐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가를 기준점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돌파를 할 때는 진입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하거나, 단기적으로 하향 돌파가 한 번 정도는 그나마 괜찮은데 2번 연속 하향 돌파를 하게 되면 의외로 하락의 힘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단적으로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이 구간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후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하락을 했지만 다시 상승 전환되면서 올라오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향 돌파를 하게 될 경우 하락 기울기가 조금 더 길게 나오면서 그 하락 폭이 커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첫 번째 하향 돌파할 때는 주의, 옐로 카드라고 보면 되고, 두 번째 연속 하향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레드 카드, 정말 이 구간에서는 꼭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지수 차트든 개별 종목 차트든 함께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격도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 대비 당연히 주가가 이격도가
크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격도를 여기에다가 한 개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격도에서 주가 차트를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여기는 20일, 20일, 20일을 동일하게 넣고 마지막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파란색 선보다는 분홍색 선을 더 중요시 여기면 되기 때문에 분홍색 선에다가 제가 라인을 좀 굵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하고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던 구간, 대표적으로 요런 구간들이 됩니다. 요런 구간들, 요런 구간들이고, 요런 구간들이 평균적으로 110% 가량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격도가 110% 가량 벌어지게 되면 이익 실현으로 참고해봐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 코스피 차트를 보게 되면 11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전반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당연히 보유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실제로 코스피 주가 차트를 좀 길게 느려보면 평균적으로 110% 구간이 과열,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며, 간혹 110%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정말 조금 예외적인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110%를 기준으로 좀 두시고 지수 차트도 그렇고 종목 차트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올해만 보더라도 대표적인 예시를 보게 되면 제가 개별적으로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YG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입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가 작년에는 정말 고가 대비 정말 많이 떨어지면서 1년 반 동안 하락을 크게 보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고점 대비해서 MDD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대략 70%가량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자, 하락할 때 흐름을 보게 되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부터 크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승 추세를 잘 지키다가 요 저점이 잠깐 이탈하는 듯 하더니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하락 추세로 가파르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2024년 10월경부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했고, 이때부터가 추세 턴어라운드를 했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이 중에 검은색 선이 5일 이동평균선인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를 했을 때부터 서서히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진입 시점으로 고려를 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후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서 올라가면서 물론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받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을 재차 지지를 받는 시점이 저는 추가 매수나 2차 매수 구간으로 이용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되며, 그리고 추가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하고의 이격도가 110% 이상이 되면 제가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매수 타점이 여기였다면 110%를 넘어가는 이 구간은 당연히 비중 축소, 이익 실현의 구간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시점이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 이런 식으로 주가가 결국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조금 상승 추세를 올라타게 되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상승으로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건강한 추세 상승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매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와 SMJYP는 같은 섹터이기 때문에 비슷한 관점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다른 엔터주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RFHIC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FHIC라는 종목이 불과 작년 기준으로는 계속 추세 하락을 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 때마다 대체로 하락 추세로 떨어지면서 계속 길게 하락을 했는데, 결국 올해 2025년 상반기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를 했고 거기에 따른 거래량이 동반된 강한 상향 돌파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바로 상승 추세로 진입이 됐다라는 점, 바로 우리가 매수 진입 구간으로 이용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역시 현재 이격도가 110%를 상회하는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 비중 축소, 이익 실현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으며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하향은 일반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기존 추세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옐로 카드, 경계감 정도로 보면 됩니다. 자, 당연히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요 앞에 이격도가 110%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비중 축소를 하고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다면 200일 이동평균선 이탈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불안하고 손절매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미 이 구간에서 우리가 비중 축소를 하고 이익 실현을 했다면 200일 이동평균선 첫 이탈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200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 시에 2차 매수,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두 번째 이탈하기 전까지는 결국 끌고 가면서 이격도가 뭐 110%가 넘어가는 구간대마다 비중 축소를 하고 분할 매도를 이용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했을 때 단기 상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긴 호흡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장기 이동평균선입니다. 20거래일 동안 10개월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평균선이고, 우리가 평균적으로 12개월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도 12개월 동안의 성과를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12개월 또는 10개월 동안의 추세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있다는 건 업황이 괜찮고 이 기업의 현재 경기 또는 기업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반대로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주가가 있다라는 건 현재 업황이 좋지 않거나 또는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200일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빠질 때 길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예시로 보도록 하겠는데, 또 다른 섹터인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고 작년 7월경쯤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를 할까봐 주의 깊게 봤던 종목인데, 자, 작년에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만 했을 뿐이지 상향 돌파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다시 투매로 인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즉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면 길게 빠진다라는 건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경우, 이럴 경우가 바로 매수 진입 구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길게 또 상승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진입 구간만 잘 이용을 하면 길게 추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무조건 홀딩이 아니라 당연히 이격도 측면에서 110%가 상향되는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와 비중 축소를 이용을 하면서 반대로 다시 20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올 때 하향 이탈만 되지 않고 지지를 받는다면 이런 구간이 다시 추가 매수, 2차 매수로 이용하면서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요 기준, 자, 매수 타점으로는 첫 번째 종가 기준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가격이 돌파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5일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 시점으로 이용을 하면 좋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데 첫 번째보다는 두 번 연속 하향 돌파하면 그때부터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격도가 200일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이격도가 크게 벌어지면서 110%를 넘어가게 되면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보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정상 체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상 체온보다 더 내려가면 뭔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정상 체온보다 높게 올라가도 역시 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독감에 걸렸거나 고열을 앓게 되는 건데요. 똑같습니다. 주가에서도
200일 이동평균선은 저는 주가의 기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주가가 정상적으로 상승하려고 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을 때는 조금 뭔가 병약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투자에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바로미터로 넣어놓고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병행하셔야 좀 더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200일 이동평균선을 같이 배워봤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뉴스들을 찾아보셔도 통계학자들이 그런 통계를 내놓은 것도 있을 겁니다. 200일 이동평균선과 코스피 차트를 비교해서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을 때 수익률과 아래에 있을 때 수익률들을 계산해보면 200일 위에서 매매를 할 때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통계가 나오니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고, 기본 대원칙에 결국 200일 선을 거스르지 않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남겨주시고요. 정말 쉬운 거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 외에도 추가적인 제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